촬영을 안 누르고 계속 하고 있었네. 보자. 그럼 3차 함수 이거랑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x가 양수 파트에서만 이제 신경 쓸게요. 에이씨, x가 양수 파트에서만 신경 쓸게요. 그러니까 뭐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에서만 이렇게 신경 쓴 거야. 2차 함수랑 이 형태만.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때, 이 접할 때부터 언제까지? 이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때의 k 값은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뭐라고? 다른 개형은 안 돼요. 아까쯤 해봤잖아. 3개 다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 경우도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 얘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아까쯤 너 멍 때렸지. 하나, 둘, 3개 생기잖아. 저기 하나 더 생기지. 오케이? 그래서 안 되지? 그리고 요거 안 되는 경우는 했지? 요거 안 되는 건 방금 했잖아. 실근이 2개 생겨버리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이 문제. 밑에 공간 없냐? 이 문제? 야, 여기다 풀었구나. 이 문제는 또. 봅시다. 109번. 109번 이게 정수, 자연수, 이게 대입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뭐라고? 6에서 처리가 힘든다라는 거 아니야? 그대로 6, fx를 구했는데? 그게 이제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a를 기준점으로, x가 a보다 더 작을 때는 fx가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g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6이 된가? 이게 지금 잘 모르겠지? 일단 이거 체크해 볼까? 부호를 좀 체크해 봅시다. 부호를 체크해 보면, 최고창의 부호가 다른 3차 함수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오케이? 부호가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fx가 최고창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해볼 거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일 때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밑에 있는 거 확인해 봤더니, 혹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놔뒀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러스면 얘가 2개 더해져서 3이 되잖아. 최고차항 계속 3이 되잖아. 근데 얘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2개를 더했더니 A 플러스 2가 되잖아. 근데 얘는 A가 되지. 계수가 안 맞잖냐. 절대값 씌우면 이 부호만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냐면 gx가 마이너스, fx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a보다 더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다 라는 게 g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양수가 되는 거. fx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 있잖냐. 이 2개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위에 거를 빼면 돼요. 그렇지? 빼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 fx가 이렇게 구해져요. x의 세제곱 7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계산 틀렸냐? 26이야? 빨리 말해줬어야지. 그래?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되네.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돼요. 이거 이제 미분해서 처리해볼까 했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8, 16, 마이너스 16.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a가 뭔지는 모르거든. 여기서 a 값 구해줄 수 있지. 그렇지? a 값을 구해줄 수 있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지나치고 4를 지나치는 마이너스 1에서 지나치고 4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지. 그러면 결국 이 a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는 지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마이너스 1을 기준점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이 그래프를 확인해 봤더니 요거 fx는 x-k의 제곱의 그래프거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래요?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대입밖에 방법이 없어. 대입밖에.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k가 되는 자연수는 1, 2, 3은 무조건 된다라는 걸 알아. 왜냐면 k가 이제 1, 2, 3이다라는 것은 이 안쪽에서 그려지는 거잖냐. 근데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비교하면 3차 함수가 무조건 따라잡아 어느 순간.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다. 그러니까 1, 2, 3은 무조건 돼요. 그 다음부터는 4, 5, 6 남았잖냐. 4, 5, 6 이렇게 남은 거야. 오케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거거든. 방법이 없어. 점을 찍어 볼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짜증나요. 아니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을 하면은 이거 좀 대책 없지 않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복잡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4일 때 해봅시다. K가 4일 때 해봤어. K가 4일 때 해봤더니 얘랑 얘가 교점이 생기는가 라는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거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어차피 4에서는 교점이 생기고 이거를 없앴다라고 생각할 때 x는 0에서도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x는 4랑 1만 남으니까 이 약분하면 x는 1도 생기는 거잖냐? 그래요? x는 0. 교점이 0하고 4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밑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4는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 4일 때는 두 개의 점이니까 4는 안 되네요. K가 뭐일 때 해봐요? 5일 때 해봐요. 오케이? 5일 때를 구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점을 찍어봐. 오케이? 이해시켜서 방정식 해 구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그것도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때부터 찾기도 복잡하고. 루트가 막 나와서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을 찍어 볼 건데 이 함수의 점들을 대입해 볼게요. 지금 아까쯤에 만나는 점이 0에서 만났잖냐. 그렇지? 그러면은 0, 1, 2, 3이라는 값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fx에다가 0을 대입했어. f0은 16이야. 0을 대입했더니 이게 16이야. 오케이? 그 다음 f2를 대입했어요. f2를 대입했더니 2 곱하기 9, 18이에요. 2를 대입했더니 18이야. f2를 대입했더니 얘는 뭐냐면 3 곱하기 2의 제곱 12예요. 2를 대입했더니 10이야. 그 다음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3 대입했더니 4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란 말이야. 오케이?
y는 x-5를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거 2 대입하면 뭐 돼요? 2 대입하면 9잖아. 2 대입하면 이 밑에를 지나친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세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오케이? 당연히 6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 한번 해보겠네. 6일 때 해봤더니 x, 이제 이거 세 점 돼. 이거 오케이 돼. 이건 오케이. k가 6일 때도 해봤어요. 6일 때 해봤더니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4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대입을 해봤어. 2를 넣어봤어. 2를 넣어봤더니 얼마 나와요? 4의 제곱 16이거든? 더 위쪽에 있어. 그렇지? 그 다음 3을 넣어봤어요. 3을 넣어봤더니 9의 제곱. 위쪽에 있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네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 그것도 대비고 2도 1, 2 안 되네.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5까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조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문제가 조금 이항시켜서 미분해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 안 하는 거니까 이거 너희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111번 봅시다. 110번? 110번 봅시다. 110번 조금 그만 풀고 싶지. 110번 봐보면 우리가 이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이식을 만족하는 실근, 이게 실근을 갖기 위한 0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래서 f'을 미분해서 대입해서 정리했어요. 이거야. 정리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너희가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EX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돼요. GX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GX가 좀 두꺼운 걸로 적을까? GX가 EX이거나 또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이거나 어떤 범위에서 0, 1이라는 범위 내에서.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랑 어떤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대. 이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대요. 오케이? 근데 어떤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얘를 뭐를 구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역함수를 구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함수랑 교점을 찾는 것을 대신에 뭐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는 x에 이 대칭시켜가지고 역함수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y는 fx였고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점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직선을 그냥 가져왔어. 직선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y는 gx랑 fx랑 교점이야. 그러면은 이 교점을 만난다라는 것을 무엇도 대칭시켜서 표현해 줘야 돼? gx 또한 대칭시켜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나는 교점을 gx 또한 대칭시켜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칭시켜서 이때의 교점을 구해 줄 수 있을 건데 이 함수는 g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네. 첫 번째는 fx랑 gx의 교점이 이거야. 교점. 이 교점이 있다라는 것은 f 인버스 x하고 g 인버스 x의 교점이 있다라는 거랑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나오는 x의 값은 이 x의 값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y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렇지? 대칭시켰으니까. 이거 a, b면 이놈에 연립했을 때 나오는 값은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따져주게 되냐면 a에서부터 b에까지 따져줬다면 원래 이제 fx랑 gx의 교점을 찾는데 a에서부터 b에까지 이렇게 따져줬어. 그러면 이 값도 a에서부터 b까지 따져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어있잖냐. 얘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 대응시켜서 새로운 범위로 바꿔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응시켜서 새로운 범위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차 함수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웠으니까 GA로부터 GB까지의 범위로 바꾸어서 이거에 해당되는 범위로 바꾸어서 해결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원래 함수의 범위를 우리가 역함수 취해졌을 때의 범위로 바꾸어서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바꾸어서 해석한다라고 얘기했잖냐? 그럼 봐봐. 이 gx랑 2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gx는 몰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랑 이놈의 역함수 뭐야? 2분의 1 x로 바꿔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범위는 뭐냐고. gx는 범위를 알기 힘드니까 이 2x에 대한 범위는 알 수 있잖냐? 0부터 1까지면 0부터 2까지지.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0부터 2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f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잖냐? 미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 일단 넣으면 x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얘도 범위를 체크해주면 0 대입하면 2 나오고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 0부터 2 사이 값으로 바뀌는 거야. 얘도 어떤 범위에서 0하고 2 사이에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서 해결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해결하는 거잖아. 해결해봐. fx라는 이제 이거 두 개 밑으로 내려와서 해결을 해보면 fx라는 함수는 뭐였지? x의 세제곱 6x 플러스 k는 2분의 1 x고 x의 세제곱 6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이거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쉬웠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쉬웠어. 이거 그냥 이항시켜 버릴게. 오케이? 이렇게 해석한 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거 얘를 이항시켰더니 마이너스 2분의 11x 마이너스 k 이렇게 교점을 찾는 게 좀 더 쉬웠어. 얘도 뭐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13x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 바꾸어서 해석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해석하는 게 쉽다라는 거냐면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 안 돼. 마이너스 11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했어. 미분해봤어. 얘를 미분해봤더니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도 접하고 3을 지나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2를 대입한 게 아니고 이 기울기 f 프라임 x 아하 이게 hx라고 놓자. h 프라임 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거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지? 이거 완제로 바꾸면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요? 이 두 함수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냥 이거 여기서만 따져도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두 점에서 걸리는 경우 안 생기니까 절대. 그래요? 이 마이너스 11인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대입해봐도 이 교점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안 생겨.
절대 접하는 경우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범위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B까지만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서 B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양 끝값만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미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근데 이렇게 기울기만 따져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놈의 기울기랑 얘랑 비교해 봤더니 당장 이때의 가장 작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얘보다 더 급한 형태라고. 그러니까 접한 형태가 절대 안 생기니까 그냥 어떤 형태만 고려하면 됩니다. 0에서부터 2까지만 따지는데 0에서부터 2까지만 따지는데 그냥 0,0을 대입하고 2, 2 대입하면 뭐 나오냐? 2 대입하면 6 나온가? 마이너스 6 나온가? 마이너스 4. 오케이? 0,0을 지나칠 때의 K값 구하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칠 때의 K값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또는이니까 두 개의 범위의 합집합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범위 구하고 이거 범위 구해서 합집합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쉬었다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